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쌤입니다. 오늘은 쌤과 따뜻한 봄에 잘 어울리는 문학작품인 김유정 작가의 소설 동백꽃을 함께 감상해 볼 겁니다. 이 작품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점순이와 서술자 나인데요. 어수룩하고 아직 사랑의 감정에 눈뜨지 못한 나가 점순이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로 인해 점순이와 갈등하면서 괴로워하다가 화해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유쾌하고 재미있는 단편소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좋아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쌤과 함께 소설 동백꽃을 깊이 있게 감상해 볼까요?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작품 감상에 앞서 중점을 두어 감상해야 할 포인트들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시험에서도 만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니 꼭 체크해야겠죠,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서술자입니다. 이 작품에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보세요. 두 번째, 사건의 진행 과정을 파악해보세요. 이 작품은 독특하게 현재, 과거, 현재의 역순행적 구성을 띠고 있어요. 이 구성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닭싸움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건과 갈등이 진행되고 해소되는지를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와 성격을 파악해보세요. 파악해야 할 게 좀 많죠? 그럼 진짜 시작합니다. 오늘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생각으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하고 닭의 쇳소리, 날갯짓을 하며 탁탁 치는 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리었다. 수탉 두 마리가 어우러져 싸우고 있다는 말이네요. 오늘도, 또 라는 표현을 통해 이전에도 나의 수탉이 다른 수탉에게 쪼인 적이 있다는 것, 즉 닭싸움이 처음이 아님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우리 수탉을 계속 쪼고 싸움을 했던 수탉은 점순이라는 인물의 수탉인가 봐요. 그렇다면 등장인물이 벌써 두 명이나 등장했죠? 서술자인 나와 점순이, 이렇게 두 명이네요. 점순의 수탉은 대강이, 즉 머리가 크고 오소리같이 실하고 큰 놈인데 몸집이 작은 우리 수탉을 예전부터 자꾸 함부로 쪼고 닭싸움을 할 때마다 이겼다라고 서술자인 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하고 날아서 면두는 여기서 닭의 벼슬을 말합니다. 선생님이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를 쫀 다음에 잠시 물러섰다가 다시 날아서 2차로 목을 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을 부려가며 여지없이 닦아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 나의 수탉이죠. 우리 수탉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비명만 킥킥하고 때릴 엄두조차 못 냅니다. 이전 닭싸움에서도 쪼였던 터라 아물지 않은 벼슬 또 쪼여서 우리 수탉의 벼슬에서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나는 자신의 머리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납니다. 자기 집 수탉이 점순의 수탉에게 쪼여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났기 때문에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고 표현했겠죠? 너무 화가 나서 지게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 마치 때릴 것 같은 신용을 하여 남을 위협하는 짓을 헛매질이라고 합니다. 주변만 때리는 신용을 하며 닭들을 떼어놓았습니다. 나는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느낌이 나고 두 눈에서 불이 날 정도로 화가 났는데 왜 점순네 닭을 때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죠. 나의 마음이 약해서 차마 닭을 때리지 못했을 수도 있고 싸움을 붙인 점순이가 잘못한 것이지 점순의 수탉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나오지만 점순네 수탉을 후려치면 안 되는 까닭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까요? 이번에도 점순이가 닭싸움을 붙여놨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괴롭히지 못해서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나는 점순이가 자신을 괴롭히려고 닭싸움을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탉을 괴롭히면 내가 화를 낼 것을 알아서 점순이는 자꾸 싸움을 붙이는 것이네요.
그런데 나는 왜 점순이가 자신을 괴롭히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점순이가 자꾸 자기 집 수탉과 나의 집 수탉을 싸움 붙이면서 나를 괴롭히고 약을 올리는데 나는 점순이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소설의 발단 부분입니다, 여러분. 체크해두세요. 네가 날 너무 우습게 본 모양인데 어디 두고 보자. 타! 잘 들어. 구, 구, 구.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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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구구 구구 구구구구. 이제 전개 부분입니다. 나흘 전, 과거로 돌아갔네요, 여러분. 이 부분 체크해두세요. 나흘 전 감자 사건만 하더라도 나는 저라고 하면 점순이죠. 점순이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갔으면 갔지 내가 울타리 엮는데 옆에 와서 쌩이질. 자신을 귀찮게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하는 필요 없는 수작을 하는 것이다. 알고 보니 나흘 전에 일명 감자 사건이 있었나 봅니다. 점순이가 나무를 캐러 가다가 나에게 조용히 몰래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순이가 나에게 말을 걸고 싶긴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 조용하게 다가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혼자 일하니? 하고 나에게 말을 걸었네요. 여기서 잠깐! 이 소설은 나의 집 수탉과 점순네 수탉이 싸우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발단 부분이었죠. 그랬다가 나가 나흘 전에 점순이가 주는 감자를 주는 과거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발단 부분에서 나와 점순이의 갈등을 제시하고 전개 부분에서는 과거로 돌아가 갈등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즉 갈등이 일어난 원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이 소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구성하는 순행적 구성이 아니라 현재, 과거, 현재의 순서를 따르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순행은 시간 순서대로 가는 것, 역순행은 시간 순서를 역행한다, 과거로 갔다, 현재로 갔다 하는 구성을 의미한다고 기억해 봅시다. 역순행적 구성. 교과서 옆에 살포시 적어둘까요? 그럼 다시 소설 속 내용으로 돌아갑시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점순이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 척만 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갑자기 아는 척을 하며 인사를 하는 점순이의 행동에 나는 적잖이 당황을 했고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나 봅니다. 하물며 망하지만한 계집애인 점순이가 남 일하는 놈 보고 말이죠. 나는 퉁명스럽게 대꾸합니다. 그럼 혼자 하지 떼지어서 여러 명이서 하니? 라고 답을 하니까 점순이가 또 말을 겁니다.
너 일하기 좋니? 한여름 더워지면 할 것이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뭐 이렇게 질문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점순이가 이렇게 말을 거는 이유가 뭘까요? 눈치 빠른 여러분이라면 아실 것 같은데요. 서술자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나 봅니다. 점순이가 잔소리만 두루 늘어놓다가 혼자 웃고 난리 부르스다 라고 서술해 놓았네요. 계속 나에게 질문을 하는 점순이의 행동을 통해 어떤 마음을 알 수 있나요? 눈치 빠른 우리 친구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죠?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을 걸어 대화를 하고 싶은 거겠죠. 짱남 짱녀에게 괜히 메시지 보내고 대화가 끊어질세라 조마조마 다음 질문을 던지는 경험. 쌤만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점순이는 나에게 감자를 주려고 합니다. 뜬금없이 감자를 주면 이상하니까 감자를 주기 전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꾸 말을 걸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치 없는 나는 왜 점순이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지만 날씨가 따뜻해져서 점순이가 살짝 이상해진 것은 아닌지,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에이구, 바보야.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지집개를 할끔할끔 돌아보더니 행주치마 속으로 꼈던 오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획 끼치는 굵은 감자 3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여러분, 점순이는 왜 나에게 감자를 주었을까요? 맞아요.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감자를 주었던 거죠. 귀한 음식을 주면서 좋아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점순이. 그런데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립니다. 나에 대한 좋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감자를 주는 점순이. 그런데 네 집엔 이거 없지? 라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하며 감자를 건넵니다. 생색을 내면서 자신이 감자를 준 것을 남들이 알면 큰일이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라고까지 합니다. 봄감자가 맛있다면서요. 맛있는 봄감자를 구워서 식지 않은 상태로 챙겨와 나를 먹이고 싶은 점순이의 마음을 보니 나를 좋아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네 집엔 이거 없지? 라고 말했을까요? 뒤에 나오겠지만 네 집에 이거 없지는 사실 팩트입니다, 여러분. 나의 집은 가난해서 점순이네 집에서 자주 쌀을 빌려다 먹기 때문에 감자가 없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 발언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인데 왜 점순이가 굳이 이런 말을 하며 감자를 줬을까요? 점순이도 연애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겠습니다. 아마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헛나왔을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부끄러워서 혹은 나를 위해 귀한 것을 준비했음을 드러내고 싶어서 네 집엔 이거 없지? 라는 말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표현에는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어쩌나 나는 자존심이 아주 많이 상해버렸습니다. 생색내는 듯한 점순이의 말에 마음이 상한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하고 감자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다시 말해 나는 점순이가 감자로 생색을 낸다고 생각했고 자신과 자신의 집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기분이 상해 감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정리해볼까요? 앞선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순이와 나의 속마음입니다. 점순이는 봄감자가 맛있다며 나에게 맛있는 감자를 주며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챙겨와서 주면 이건 빼박 나는 너를 좋아해 니까요. 그런데 서술자인 나는 점순이가 감자를 주면서 자기네 집이 잘 사는 것을 생색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순이가 자신을 좋아해서 감자를 준다는 생각은 1도 못하는 듯합니다. 나가 이 동네에 들어온 것은 3년째인데 지금 이런 점순이의 얼굴을 본 것은 처음인가 봅니다. 홍단무처럼 새빨개진 얼굴로 눈에 독을 올리고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에 눈물까지 어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꼭 악물고는 도망을 칩니다. 점순이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 감자를 주었는데 나가 단번에 거절했기 때문에
호의를 거절당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겠죠? 나가 감자를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텐데 단박에 거절하니 아마 아주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거겠죠. 사실 나가 여태까지 본 점순이는 마을 어르신이 너 얼른 시집을 가야지 하고 그 시대에 여자들이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할 만한 질문을 해도 염려 마셔요.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고 라며 당당하고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하는 당돌하고 활달하며 씩씩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보기에 평소 점순이라면 자신이 감자를 거절했을 때 자신의 등을 후려 세리고 갈 성격이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붉히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점순이는 나를 보면 나를 괴롭히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즉 정리해보자면 감자 거절 사건으로 점순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둘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죠. 사실 나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점순이가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잘못이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잖아도 점순이네는 마름이고 우리는 마름 손에서 소작권을 받아 농사를 지으므로 일상 점순이네에 굽실거립니다. 마름은 땅 주인인 지주를 대신해서 논밭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넓은 논밭을 소작권, 배제를 주어 소작농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소작농들에게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이 바로 마름이라고 할 수 있죠. 점순이네 아버지가 그 마름이고 마름에게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 소작농이 바로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사를 와서 집이 없어서 곤란하게 지낼 때 집터를 빌려주고 집을 짓게 해준 것도 점순이네 호의였고 농사 때 양식이 부족하면 점순이네에서 빌려다 먹었다라고 하죠. 도움을 많이 받는 고마운 집이 점순이네인데 만약 점순이와 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에게 들켜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점순이네 부모가 좋아하진 않겠죠? 그러면 농사 지을 땅도 빼앗길 수도 있고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점순이와 붙어 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준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나가 발단 부분에서 점순이네 수탉을 후려치지 못하고 험매질만 한 것도 두 집안의 관계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나가 네 집엔 이거 없지 라는 발언에 유독 마음이 상한 까닭도 사실 나의 집이 점순이네에게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인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점순이네 집의 눈치를 보고 살고 있어서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튼 이 감자 거절남은 자기 딴에는 명분이 있어서 감자를 거절한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점순이는 자신의 고백이 거절당한 것에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해 그 이후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과연 이 거절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술자 나의 특성 하나만 더 살피고 수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서 파악했던 점순이의 속마음과 그 속마음을 모르는 나의 생각을 바탕으로 이 소설의 서술자인 나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나는 눈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을 걸고 감자로 좋아하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점순이를 날씨가 따뜻해서 살짝 이상해져 버린 것 아닌가 의심하기까지 하죠. 둔하고 순박하며 어수룩합니다. 점순이가 그렇게 너 좋다 사인을 주는데 알아차리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나가 또 아직 점순이와 달리 사랑의 감정에 눈뜨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아직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점순이의 말과 행동에 담긴 사랑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본인의 판단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쌤과 함께 동백꽃의 발단에서 전개 1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